네, 이 시간에는 삼성 SDI. 삼성 SDI는 유튜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 하는 느낌으로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분석하는 거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이. 그리고 하나 질문, 최근에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 역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들 많이 해주셨던 내용. 차트로만 분석하느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적이냐, 뭐 좋은 뭐 내용,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따지면서 봐야 되지 않냐, 단순히 차트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의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공매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수록 주가는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공매도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공매도도 꼭 성공하는 게 아니고, 공매도도 위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도 성공하고 실패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차트에, 그러니까 좀 차트가 기준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떤 종목이든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성 SDI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저보다도 더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뭐 어떤 업체다, 뭐 어디에 뭐 어떤 뭐 사용되고 뭐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실적으로 그냥 그 통틀어서 호재의 실적으로만 그냥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 2003년에서 2004년은 실적 자체가 여기가 가장 좋을 때고, 뭐, 장사도 잘 됐다. 그러니까 장사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2008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하고 4년도는, 잘 된 거고, 2008년도, 9년도는 어떻게, 장사가 아주 안 됐다. 아주 안 됐고, 2009년도에는 이때, 자, 뭐, 5년, 6년보다도 훨씬 잘 됐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이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때보다 실적이 훨씬 안 좋았다. 그리고 자, 여기 2017년도에는 이때보다도 뭐 장사가 훨씬 잘 됐다. 이거를 알 수 없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이렇다. 그렇다고 뭐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실적적인 부분과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 자, 이런 자리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자리에서 나오면 빠지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올라간 다음에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았느냐, 여기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올라가서는 뭐 이분 말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가야죠. 그게 아니라 주가는 빠졌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러한 부분이지,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삼성 SD, 뭐 삼성전기, 제가 좀 이따 삼성전기도 볼 건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년 동안 본다고 치면, 여기 10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년 이렇게 친다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서 다르게 얘기를 해도 주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올라갔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삼성 SDI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삼성 전기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상당히 지금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과 더 큰 성장, 더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올라가면 빠진다.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너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역시 자, 제가 좀 전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봉으로 만들어줬죠. 다 음봉이었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여기 이렇게 꼬리가 많습니다. 꼬리가 많고 이 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괜찮다라는 것은 꼭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 라인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이 음봉에 대한 이 꼬리를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음봉의 꼬리,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음봉의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음봉 꼬리, 이렇게 중간을 자, 이렇게 여러 라인을 설정했을 때에 이 평균의 가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캔들이 나왔을 때에 제가 이제 분석하는 이 음봉 꼬리를 잡는 그러한 좀 부분 확인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약간 횡보하는 느낌,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횡보하는 느낌이 있을 때 이런 꼬리를 제가 좀 잡는 그러한 매매를 하는데, 자, 이거 다 지워보면 대략적인 평균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양봉 중간을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 되는 이 캔들과 여기 윗면 이렇게 좀 제가 볼게요. 그러면 이게 21만원과 1만 5천원과 7천원이 됩니다. 월봉상에서는 SAI가 이 가격대 21만 5천원과 7천원에 대한 부분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당연히 뭐 최고가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조건이 상승에 대한 자, 이렇게 모양이 당연히 우상향하면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지면 안 된다. 거래량이 터지면 꺾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수급이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모아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절입니다. 이익절을 하는 당연히 그런 물량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자, 7, 8만 원도 딱 찍고 다 여기 제가 이 가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자리를 뚫고 아예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여기 뚫고 올라갈 것 같아서 27, 8만 원에 매수를 하겠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7, 8만 원을 27, 8만 원 찍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냥 대략 이 상승률을 본다라고 이 계산을 해보면 35만 원, 33만 원, 35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종목이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매수세에 대한 그 강한 부분과 거래량이 이 위에서 터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30만 원대 이상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분석해드린 이 내용이 전혀 와닿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21만 원과 25만 원 저는 솔직히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자리가 깨지면 별로 좋지 않다. 저도 충분히
매수를 하고 싶은 자리는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유지만 잘 된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상승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자체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망할 수도 있겠지만 망할 확률보다는 그쵸,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서 조금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된다.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짧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도 기간 동안에도 이거 충분히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봐야 여기 얼마 되지 않은 1년 전의 모습도 여기서 이렇게 훅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의 위치도 지금 보면 이평선을 보시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차트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 자 여기 깨지면 이런 부분,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켰다, 그래요,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다. 여기는 왜 중간에 이렇게 떴느냐, 이평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부분보다도 자 기술적인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설정할 때, 자 캔들 분석을 했을 때에도 이 가격대, 자 어떻게 보면 이게 120선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격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평선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을 설정하면 나중에 이평선이 자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평선은 후행성이지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미리 미리 설정을 하고 만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 중요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냥 이평선을 말씀을 그냥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자,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는 요런 자리예요. 이 전 고점 끝 부분보다는 이 전 고점,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이런데 23만원과 24만원에 대한 이런 가격대가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뭐 최고가를 찍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수급상,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잘 보시면, 자 이 자리를 뚫었을 때의 수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수급이 약하게 올라갔다가 미는 수급이 강했고요. 여기는 올라갔다가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수급이 약하죠. 그러니까 수급이 약하면 안 됩니다. 이 최고가를 뚫었을 때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일봉상의 단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하지만 이전에 강한 음봉에 대한 부분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쉽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바로 뭐 급등시키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좀 제한적인 부분은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 이렇게 120선에 대한 부분을 여기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 장대 음봉, 자 여기도 그렇고 이 음봉도 그렇고 이런 자리를 뚫어줘야, 그러니까 안착, 여기가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올라가는 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이런데 그냥 뚫고 올라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뚫고 올라간다. 제가 뭐 말씀도 아까 드렸지만 이 최고점에 대한 이 25만 원대 이 자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가 돼야 됩니다. 조건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역시 기간 외인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좀 SDI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항 자리가 좀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보이거든요, 살짝.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저항이 심했던 부분을 일단 뚫고 올라와 줬어요. 예,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모습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돌파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 자, 아까 일봉상에서 살짝 이 상승 패턴이 눌릴 수 있는 패턴, 이 끝에나 요 전의 모습을 보면 한번 꺾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차트 흐름이거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위치상 네, 여기 이제 꼬리 이런 부분과 이 양봉, 음봉 이런 자리. 자, 지금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저항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이 자리, 이런 자리. 여기 돌파하면서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딱 이렇게 계단식으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 수급을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위치가 이런 데서 이런 거래량이 터져지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자,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약간 좀 불규칙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밀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종목이 거래량과 캔들의 가격적인 위치 그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항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월봉에서는 저항 구간이 일단 돌파가 됐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단기적인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항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봤을 때 저항 구간이다. 하지만 이 저항 구간을 뚫게 되면 단기적으로 1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14만 원 이런 자리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지도 지지지만 저항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2만 8천 원에 대해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밑에 칸이요. 이 밑에 칸처럼 위에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그러면 13만 2천 원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 저항을 뚫었을 때에 자, 상승 나오는 이 상승폭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승률. 그 상승률에 대해서 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나오는 이 모습 속에 자, 여기서 제대로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확실히 저항이 생기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 이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저항을 받죠. 근데 지지를 받죠. 받지 못하면 빠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이 이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